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가 4월 28일 12시 30분에 열리죠. 그런데 이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리버풀 지역 언론인 리버풀 에코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현재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존재 여부가 리버풀에게 이렇게 크게 신경 쓰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리버풀과 아스날의 승점 차이는 12점. 아스날이 현재 남아있는 경기는 프리미어리그가 38경기 기준이기 때문에 4경기가 남아있습니다. 4경기를 다 이긴다고 해도 12점이기 때문에 리버풀은 승점 1점만 더해도 사실은 이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게 됩니다. 아스날이 지난 경기 비긴 게 컸죠. 사실 최근에 많이 비기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도 2대2로 어제 비기면서 또 막판에 이제 실점을 한 게 굉장히 큰 뼈아픈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은 리버풀이 이 경기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리버풀이 우승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점점 더 힘이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지역 언론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스날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승점 2점을 떨궜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점 3점 대신에 1점을 벌었기 때문에 사실상 토트넘을 상대로 딱 승점 1점만 거둘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베스트다. 결국에는 리그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이 사실은 최근에 폼이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선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리버풀이 두려워하는 토트넘의 유일한 선수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과연 출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리버풀 지역 언론들 그리고 많은 외신들이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출전할 것인지 혹은 출전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새롭게 나온 점은 없습니다. 442가 최근에 이제 Best Left Wingers in the World, 여전히 세계 최고의 왼쪽 윙어라고 부르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 이번 시즌 단 11개의 골밖에 못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쨌건 손흥민 선수를 쉬게 할 확률이 높다. 왜냐면 유로파 리그 이 보데 글램트와의 경기가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트넘은 지금 리버풀과의 경기 이후에 그 뒤에 바로 중요한 유로파리그 1차전이 있죠.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무조건 뛰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 어차피 손흥민 선수 쉬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손흥민 선수 부상이 자신의 탓이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어보면은 손흥민 선수는 더 빨리 쉬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상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dealing it for a while,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부상 상태를 꽤 오랫동안 견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왜 더 일찍 쉬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티스 테리 그리고 더 많은 찬스를 가질 수 있지 않았냐,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달고 그렇게 오래 뛰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금 더 빨리 쉬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손흥민 선수를 위한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에 손흥민 선수가 안 좋은, 그러니까 뭔가 실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한 주범이 바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결정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가장 좋은 선수라는 것은 이번에 공격 포인트 22개를 올리면서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죠. 그래서 올해 선수에 또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올랐지만, 사실 손흥민 선수는 훨씬 더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키패스를 기록했는데 어시스트가 터지지 않은 장면들만 모아도 진짜 긴 영상이 나오는데, 손흥민 선수가 적절한 패스를 줘도 솔랑케가 못 넣고, 다시 또 손흥민 선수가 적절한 패스를 줘도 클루셉스키가 못 넣고, 얼마나 많은 장면들이 있었는지. 손흥민 선수가 또 사이드에서 만들어준 기회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 공 역시 그냥 허무하게 막혀버리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또 안쪽으로 넣어주는 공들 이번에 솔랑키한테 갔는데 솔랑키가 또 마무리 못하면서 여기서 쓰러져 버리는 그런 장면도 있었죠.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많은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는지는 사실 오픈 플레이에서 만들어낸 빅찬스의 개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15개로 리그 두 번째로 많은
그런 수치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가 10일 전에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은 또 오픈 플레이에서 빅찬스를 90분당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가를 봤을 때에는 손흥민 선수가 무려 4위로 0.67, 그러니까 경기당 0.67개의 골에 가까운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고, 여기에서 케빈 데브라이너가 이제 0.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네요. 개수로 봤을 때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3위였는데, 그런데 케빈 데브라이너의 출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 있는 거고, 살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손흥민 선수와 비슷하게 3, 4위 정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살라는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기량 차이가 아니라 팀원 차이라는 것이죠. 토트넘 팬들도 케인이 예전에는 절반 정도 그거를 마무리했었다, 골을 넣었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 듀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크리에이트를 해주고, 근데 서로가 또 마무리를 해줬다는 거다. 말도 안 되죠. 주고받은 골과 어시스트 개수가 거의 똑같으니까요. 말도 안 된다. 진짜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과소평가된 선수라는 게 보인다. 오픈 플레이로 주는 걸 보면은 어시스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많았다. 이게 결국에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살라랑 비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결국엔 좋은 팀 동료만 있으면은 손흥민 선수가 살라와 비슷한 스탯을 보일 거다라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인정했었고요. 이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 자신이 만드는 찬스를 본인이 마무리할 수 있다면, 텔레포트 할 수 있다면 순간이동이죠. 손흥민 선수가 주고 손흥민 선수가 넣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적어도 솔랑케가 3골 정도는 탭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손흥민 선수가 너무 좋은 기회 많이 줬었는데 결정적인 기회 놓친 게 너무 많고, 클루셉스키 영상과 똑같다. 클루셉스키도 40개의 키패스를 했는데 어시스트가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40개의 키패스가 날아가는 그런 장면도 이제 모아진 적이 있는데, 이것도 2분 19초 정도의 영상이었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영상도 비슷했습니다. 2분 18초.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내는 이 어시스트 기회,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만들어낸 어시스트 기회 같은 걸 다 합치면은 거의 100개가 될 겁니다. 이런 기회들이 다 날아가는 거를 보면서 당연히 뭐 열불 나죠.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을 떠난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뭐 영국 언론에서 독점적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심지어 레비 회장을 공개적으로 저격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기사를 살펴보면은 토트넘이 매 시즌 꾸준함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상위권의 클럽들은 수년 동안 이 일을 해왔고, 출전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고 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입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 지속적으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팀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이 상황에 있고, 우리 팀이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세게 토트넘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영국의 토트넘 하스퍼 뉴스 같은 경우에는 클루셉스키가 올 여름에 떠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토트넘에서 대규모 탈출 러시가 시작될 것, 이게 결국에는 유로파리그 우승 못했을 때는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여름에 많은 선수가 팀을 떠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클루셉스키만 떠나겠습니까? 손흥민 선수도 당연히 떠나는 수순이 될 것이죠. 감독의 미래, 선수의 미래, 구단 재정, 선수 영입까지 유로파리그에 모든 게 달려 있는데, 그런데 과연 토트넘이 이번에 우승할 수 있을까? 뭐 두 번째 시즌에 항상 우승했다고 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연 이번에도 우승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외신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손흥민 선수가 뛰지 않는 경기는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고, 안필드에서도 손흥민 선수 뛰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역 언론에서도 손흥민 선수 없으면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우승 확정 짓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리버풀과 토트넘전에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다면 경기 감각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뛰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크다면은 이 리버풀전에 나서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 다음 경기인 보데 글램트 전에 손흥민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게 맞는지조차 수많은 언론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죠.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못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큰 부상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소식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에게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